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간밤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대판 우리 SNS로 말싸움을 해가지고 SNS를 하나 올릴 때마다 시장이 막 폭락을 했어요. 와, 살다 살다 두 놈이 SNS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폭락하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테슬라가 또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영향을 받고 막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원웨이로 이제 반등을 쳤어요. 거의 V자 반등 했다가 V자 반등으로 거의 말아 올린 떨어진 것만큼은 그대로 현재 이제 다 회복을 해놓고 현재 이제 있는 상태예요. 결론부터 우리 또 ST님들이죠. MBTI ST님들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면 답답하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옳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칼을 뽑다 못해 이제 휘둘러야 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빠르면 이제 곧 있겠죠. 정말 이제 곧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뭔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올라갈 것에 대한 못 올라갈 것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요. 올라갈 것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랑질을 좀 하면요. 저는 이제 끝에서 잡았습니다. 이 끝에. 제일 요 꼬다리 끝 부분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텔레그램 방이죠. 제 텔레그램 방에 어저께 이제 계속해서 하락할 때 이게 떴어요. 이제 하락에 대한 괴리율이 발생했거든요. 4시간 차트에 괴리율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차트의 괴리율은 굉장히 커요. 말 그대로 괴리율이라는 것은 이 이제 차트가 볼리저 밴드에 대한 하단 부분을 이탈을 심하게 했을 때 보통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탈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괴리율은 보통 회복을 한다. 괴리율은 보통 빠지면 빠진 만큼 회복하고 빠진 만큼 회복을 하고 나서 더 떨어지든지 이제 올라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괴리율이 심각하게 빠질 때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꼬다리 부분 요 자리 보시면 이제 이때 이제 진입을 했는데 들어간 건 이제 봉이 마감되고요. 4시간 봉 마감되고 반전이 될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괴리율이 발생을 했던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제 반전이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1시간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15분에서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5분에서 또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게 계속해서 빠지고 이제 4시간 차트에 괴리율이 발생됐다라는 이제 시그널도 같이 발생을 한 시점이죠. 한 시점에서 15분 차트에서 이제 요런 캔들이 발생했어요.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딱 빠졌는데 요렇게 캔들적 시그널이죠. 요렇게 꼬리를 길게 단 요렇게 캔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구나. 마감이 딱 되고 나서 진입을 딱 했어요. 진입을 하고 원래는 조금 더 많이 진입하려고 했는데 1차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브레이크가 세게 걸린 거니까 저점이 깨지면 더 담아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갈 때는 또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쭉 해서 정말 계속해서 그냥 올라갔던 이것도 아침에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 뭐지 할 정도로 이제 신기했는데 현재도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또 반등을 쳐가지고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현재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내가 매수를 잡았고 쇼 포지션 어떤 분께서 댓글로 너 쇼 잡고 있지 우리도 좀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쇼도 없어요. 숏이 없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편향된 생각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올라갈 것 같냐? 왜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이제 많게는 이제 한 3억, 적게는 그래도 한 2억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요 트렌드 부분이죠. 이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이 A 플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A 플랜을 본다. A 플랜을 우선적으로 본다. B 플랜이 여기서 이제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였고요. A 플랜을 우선적으로 보고, 근데 A 플랜을 본다고 해도, B 플랜을 본다고 해도 안 빠지고 올라간다고 해도 107K죠. 107K를 넘겨야지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 볼 때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A 플랜, 그 S1과 S2까지에 대한 영역까지 이제 내려본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S1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S2까지 이제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괴리율이 발생한 거죠. 여기 보시면 4시간 차트에서도 꼬리를 세게 다는 것처럼 괴리율이 발생을 하고 여기 영역은요, 볼린저 밴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떨어져도 매수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낫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떨어졌을 때의 1일 차트의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에요. 볼린저 밴드 하단. 제가 이제 매매적인 방법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볼린저 밴드 첫 번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도달했을 때는 웬만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볼린저 밴드가 시장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이제 터널이 만들면서 같이 가잖아요. 첫 번째 조정 받을 때 처음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도달했을 때 처음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웬만하면 거의 다 반등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에 국룰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국룰. 이게 추세에 대한 엄청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딱 때리고 나서 반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떨어져도 반전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단타로도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볼벤 하단을 터치했을 때, 이 한 번도 그 이전에 볼벤 하단을 터치한 적이 없다가 한 번 처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볼벤 하단을 터치한 적 없다가 딱 볼벤 하단을 터치했을 때, 물론 이게 추세에 대한 반전은 아니라 했어요. 웬만해서 거기를 도달을 하면 반등이 이게 여기도 반등이 세게 났던 걸 좀 보는 거죠. 단기적이라도 반등은 한 번 나온다고 해요. 물론 그거를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두 번, 세 번 도달을 하면 그건 그때부터는 위험해요. 근데 그건 위험이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단타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한 번도 볼벤 하단을 테스트한 적 없다가 여기서도 보면 야 떨어졌잖아 라고 하지만 제가 말한 거는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다 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단기적이라도 그냥 이거는 단타로도 못 주고도 한번 들어가 보면 돼. 한 번도 차트가 그동안 지내오는 과정에서 큰 진행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진행 방향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볼벤 하단을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이 이때 세게 났죠. 이 반등이 보시면 내렸던 걸 다 말아 올릴 정도로 반등이 세게 났던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못 죽어도 반등은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타 공식을 굉장히 꿀 공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이게 꿀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큰 진행 방향에서도 처음으로 볼벤 하단을 터치를 했을 때는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가든지 말든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 차트가 떨어진다 그래도 매도적인 관점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한 번도 이전에 볼벤 하단에 대한 영역을 테스트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뚫려도 나온다. 뚫려도 이 볼벤이 뚫려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쨌든 볼벤을 뚫리면 어쨌든 괴리율이에요. 이것 또한 괴리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못 죽어도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든지 뭘 하든지가 되는데 아니나 이제 다를까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공식대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한 원칙적인 공식대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사실 오늘 조금 더 반등이 많이 나오고 끝났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감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나쁜 걸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그 공식에 100% 부합한 건 아니에요. 원래 110%, 101%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장악한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떨어졌던 이 음봉이잖아요. 음봉이 있으면 양봉이 그거를 장악을 해야 돼요. 100% 이상을 장악했을 때 조정받은 다음에 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거 공식적으로는 조정이 한번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올라간 것만큼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100% 장악은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0% 장악은 아니고 조금 모자른 장악이죠. 조금 모자른 장악을 했는데 그만큼 떨어진 것만큼에 그리고 현재 오늘이죠.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전에 대한 이 음봉 매도세에 대한 부분을 모두 그냥 회복하는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상승장에 간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적인 부분은 지표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이번에 하락이 발생되면서요. 떨어지는 파동적인 부분,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기본적이었냐면 1, 2, 3, 4, 5로 떨어졌어요. 물론 1, 2, 3, 4, 5로 떨어진 건 계속 좋은 게 아니긴 하지만요. 어쨌든 1, 2, 3, 4, 5로 하면서 파동에 대한 어쨌든 하락 파동은 일단 1달락을 냈습니다. 그 1달락이 났다. 그러니까 파동적인 곳이 1달락 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 보면 스토캐스틱 RSI 때문에요. 스토캐스틱 RSI 보면 하나, 둘, 셋 반등이에요.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짝꿍댕이 바닥에 오른 일종의 다이버전스 효과 같은 거죠. 다이버전스 효과 같은 짝꿍댕이 A에 대한 파동보다 이 A에 대한 파동보다 이 B에 대한 파동에 대한 힘이 더 약했다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힘은 얘가 더 셌지 2번이 더 센 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는 지표적인 결론에서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나, 둘, 셋 그리고 짝꿍대기 올라간 지표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간 게 짝꿍대기 이런 걸 얘기해요. 이전의 파동보다 이후에 이 A 파동과 B 파동을 놓고 봤을 때 이 A 파동보다 B 파동이 더 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 파동 A 파동보다 이 하락이 더 강력한 하락을 만들지 못했을 때 상승으로 세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갈 때 세 번에 대한 조정을 다 끝내고 나서 여기서도 보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 하락에 대한 끝자락에 대한 파동을 다 소진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못 죽어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올랐다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는 기본적인 ABC 관점이죠. 기본적인 ABC 관점에 대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정을 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107K를 넘기는 게 가장 확실한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107K를 넘겼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전에 대한 고점을 넘긴 거잖아요. 항상 기본적인 다우 이론에서 고점을 넘겨야지 그 다음에 조정에 저점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큰 상승장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락장 때도 고점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텔레그램방 1개 예보방에서도 보면요.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게 장기 예상 구간이에요. 장기 하락 예상 구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이런 마감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기적이라는 거는 얘는 고점이 낮았다. 이 시그널은 고점이 낮아졌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졌을 때 발생하는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발생을 함으로써 시장이 장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또 낮추는 일을 어느 정도는 만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큼 고점을 올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저점도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건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서 2억, 3억, 5억, 10억 이게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려고 일단 그쪽 방향으로 출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을 한 번에도 올려야 돼요. 107K를 넘기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바닥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바닥이라는 거는 저점이 확인돼야지만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조정은 저점 깨지 않겠구나. 그러면 그만큼 위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대가 더 강력하게 불어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봐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파동적인 이 하락에 대한 파동적인 부분은 웬만하면 거의 다 해소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MACD예요. MACD도 이제 어떻게 보면 쌍 엉덩이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사실 얘가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좀 좋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MACD 갖다가 완벽하게 이야기는 조금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MACD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있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숟갈 더 엎어준다라고 한다면 주봉이겠죠. 주봉 같은 경우에도 2편 가기 전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더 떨어져도 저는 계속해서 매수적인 관점일 거다. 매수가 더 유리할 거다. 매수라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볼밴도 있었고 주봉에 대한 2평도 있었고 어쨌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봉이 조금 더 이쁘게 끝나줬으면 좋겠는 게 뭐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이죠. 그리고 월요일까지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극적인 반전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서 꼬리를 단 십자 캔들이죠. 십자 캔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마무리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좋은 매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죽어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못 죽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자, 이것만 보고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오랜만에 뭘 꺼내봐요? 오랜만에 지표 하나를 꺼내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옛날부터 가르쳤던 지표 중에 하나죠. 신뢰도는 물음표입니다. 신뢰는 물음표.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거래소 한 군데에서만 제공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고 했죠. 100%가. 하지만 은근히 이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묘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없지만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에 대한 신뢰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발생하면 시장이 반등을 굉장히 세게 치는 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 지표가 해소가 될 때까지. 이 물량이 이게 뭐냐면 숏 지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숏 물량 지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숏을 쳤고 그 물량을 보유하고 있냐. 그러니까 숏 물량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에 대한 지표예요. 일명 개미 지표라고도 하죠. 우리가 개미 지표라는 게 뭐냐면 개미들이 숏을 치면, 개미들이 숏을 너도 나도 많이 쳐서 그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 숏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 그 숏이 다 해소가 되면 그때 진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미가 숏 들고 있으면 시장은 올라간다. 아니면 최소한 그 숏을 다 정리할 때까지 안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개미가 숏에 대한 물량을 다, 개미가 숏을 여기서 숏을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숏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올라가 버렸죠. 다 터뜨리고 올라가고 숏 물량이 이제 안정기를 취하고 나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미가 숏 뜨고 있으면 안 올라간다예요. 개미가 숏 뜨고 있으면 안 떨어진다라고 해요. 자, 근데 최근에 숏이 쌓인 일이 없었어요. 하락에 숏이 쌓이는 없어가지고 이 숏 지표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맨날 하고 있지만 딱히 이야기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하락이 딱 빠지면서 딱 요 하락이죠. 요 하락 때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던 숏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개미들이 심지어는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죠.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도 개미들이 숏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숏을 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제 아까 5시부터죠. 5시부터 슬금슬금 숏을 정리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양의 숏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숏이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이건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숏이 뭐다? 재물이라고 했죠. 연료라고 했죠. 이거 숏은 연료다. 숏이 왜 연료예요? 말 그대로 상승을 가면 갈 때마다 이 숏들은 뭐가 진행돼요? 강제 청산이 진행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숏 지표 물량이 많이 쌓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정은 짧다. 제가 숏 물량이 많이 쌓였을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정이 짧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숏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자기 숏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죠. 내가 좀 아래쪽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많은 숏을 들고 내 계좌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조정 나올 때 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요 조정이죠. 아까 그 1시에 살짝 조정받았거든요. 1시에 살짝 조정받으니까 그때서야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숏이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정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곧 롱이라고 그랬죠. 롱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숏은 정리되면 매수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짧은 거예요. 왜냐? 조금만 조정 나와도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숏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숏을 쳤으면 진짜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투자하는 시장에서 항상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원 결의해가지고 롱 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하락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많이 매수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많이 팔아야 한다. 팔아야 한다요. 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숏을 쳤다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면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숏은 정리는 곧 매수, 롱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의 수익을 실현하면 좋은데, 떨어졌을 때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 좋지만, 문제는 현재 시장이 갑자기 V자 반등을 치면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정은 짧은 거죠. 조정은 짧고 반등은 세게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매수 태세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려서 지금 강제 청산 일보 직전인 사람들도 같이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매도적인 관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매도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게 2대1의 싸움이 되는 거죠. 2대1의 싸움이 되는 거죠. 매도가 1이고 매수가 2인 거예요.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는요. 왜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 매수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강제 청산도 있는 거죠. 숏 강제 청산이나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강제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큰 상승장, 항상 엄청나게 이런 큰 상승장이 발생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숏 물량이 쌓이는 일이 발생한다. 숏 물량이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숏 물량이 이때 이제 2번 엄청나게 쌓였어요. 이때 거의 역대급 숏 물량이 요때 이제 쌓였거든요. 요때 이제 역대급 숏 물량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빠졌다가 그때부터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숏 물량 그리고 더 역대급은 이제 요때죠. 이번 상승장의 시작이죠. 제가 2023년 때 앞으로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제가 숏에 대한 요정이었지만 이 이후로부터는 제가 올해 말에는 지금부터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겁니다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숏 물량인 거죠. 어마어마한 숏 물량이 쌓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요 하락 때, 요 구간에서 그냥 횡보인데도 사람들이 숏을 모아갈 정도로 말 그대로 바닥이에요, 바닥. 시장에 완벽한 바닥이죠. 완벽한 바닥에서 사람들이 이제 숏을 치는 거죠. 원래 항상 개미들은 그렇습니다. 개미들은 그래요. 요때도 보면 요때도 떨어지고 나서 횡보할 때 숏 물량 엄청 쌓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전만큼에 대한 그런 숏 물량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이 보면 단기적이라도 숏 물량이 쌓이면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간다?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원래 보통 하락은 숏 물량 빠져야지 이제 하락이 조금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빨리 해소도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최소한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어쨌든 이 많은 숏 물량에 대한 해소적인 관점이죠. 그 해소적인 관점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어쨌든 숏 물량에 대한 청산에 대한 해소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의 수. 그래서 저는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봐요. 올해 7월, 8월, 내가 이제 중순까지라고 얘기했죠. 중순은 어차피 이제 중순, 딱 지금이 중순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론이죠. 비트코인의 사이클론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곧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봐요. 이 이제 노란색 영역 구간. 항상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낸 구간이 이 노란색 영역에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정도 끝났고 앞으로 남은 거는 사이클론적으로 보면 상승장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구간이에요? 주황색에서 이제 완벽한 노란색 강세로 넘어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색깔이 주황색이 아니고 거의 노란색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론의 끝이 보통 여기 변곡자리, 요 변곡자리가 사이클론의 끝이에요. 보통 여기 전후로 이제 사이클론이 거의 끝나거든요. 조금 더 지나서 끝나게 돼요. 조금 더 지났다고 하면 이때가 이제 보시면 이제 9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월달이나 9월달 전까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론에 뭐만 보면 되냐면 시장이 언제 끝나는지. 그때까지는 물량을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엄청난 상승장이 나오고 그 상승장에 대한 맛을 본다고 하면 이제 그게 변하는 시기죠. 요때까지만 가지고 있는다고 보면 돼요. 이제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 2-3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상승이 발생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항상 최상의 관점이 있다 그러면 최악의 관점도 있겠죠. 최악의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대신 최악의 관점은 뭐냐면 요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 자, 우리가 시장이 못 올라간다는 관점이 발생한다는 건 딱 요런 관점입니다. 못 올라가는 관점은 딱 요런 관점이에요.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할 때죠. 시장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할 때. 이전에 대한 상승장 때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랐을 때 여기랑 똑같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송을 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못 봤냐? 21년도와 22년도 상승장과 지금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차트를 로그 차트로 해놓고 한번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선형 일반 차트예요. 일반 차트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왜곡된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는 왜곡된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가격에 대한 표시예요. 가격에 대한 표시는 당연히 이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큰 거라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건 왜 왜곡됐냐라고 하면요, 이걸 수치상으로 재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받았던 거는 마이너스 50% 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0%에 대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을 쳐서 다시 빠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가 되거든요. 자, 현재는 많이 빠져도 30%예요. 이게 딱 30%짜리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30%짜리 조정. 얘랑은 달라요. 그거를 어떻게 또 증명해서 볼 수 있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는 거예요. 자, 로그 차트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차트로 봤을 때에 대한 왜곡된 가격에 대한 수치상 때문에 대한 차트 표시에 대한 약간의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로그 차트. 자, 로그 차트는 뭐예요? 퍼센테이지로, 상승률과 하락률의 퍼센테이지로만 표시한 거예요. 딱 그걸 가지고만 표시를 하잖아요. 전혀 여기와 여기는 다른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여기랑 오히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100보 양보하면 여기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랑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지를 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요. 전혀 이거랑은 다른 관점이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을 넘고 나서 1대1 비례죠. 이 1대1만큼에 대한 상승 이후에 대한 하락이었던 거고, 현재는 고점을 넘고 와서 아직까지 1대1에 대한 상승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은 맞다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가격적인 표시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몰랐지만,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상승률과 이 오른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와 떨어진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똑같은 관점으로 해놓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관점이다 라고, 전혀 여기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100보 양보해서 그래도 똑같이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하락에서도 보면 21이동평균선, 20일에 대한 20MA죠. MA 1위 차트 상에서 22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결국 넘지 못했을 때요. 결국 넘지 못하고 저점이 깼을 때, 반등은 치지만 결국에는 그 22이동평균선 넘지 못하고 저점이 깨졌을 때는, 그때는 이 차트랑 그냥 비슷하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래, 아이고 여전히 저랑 그냥 비슷했네, 똑같았네 라고 그냥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거랑 달라도 어쨌든 시장의 중심 가격이 다시 한번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적인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7K예요. 그래서 107K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이 107K 이상에 대한 시장이 회복을 하고 그거를 진행해 나갔을 때, 그걸로 진행해 나갔을 때, 그때 진짜 상승장, 진짜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고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만약에 시장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1위 차트의 21이동 평균선 107K 영역이 있죠. 이 107K 된 영역을 넘기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ABC도,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ABC 정도 관점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ABC조차도 넘기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빠진다,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다시 한번 어디에요? 100K죠. 100K 영역을 이탈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아마 그때는 시장에 대한 종료 관점을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다가 이 근처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아래 보면 요런 플랜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지만 요런 플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도전, 그러니까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 세 번까지 도전을 했는데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점 이탈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 이탈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이런 패턴은 사실 좀 흔하게 좀 많이 나와요. 이 패턴은 시장에서 종종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상승장 넘어갈 때 보면, 이번에도 뭐 상장은 이런 패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두 번 다 확인을 하고, 말아 올리기는 엄청나게 세게 말아 올렸지만 두 번 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 다 확인을 하고, 아니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쪽 깨고, 얘들 보통 이런 거는 흔히들 좀 나오는 관점이에요. 요런 거죠, 요런 것도 반대 차도 이게 두 번 확인하는 관점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이게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관점이, 이건 아직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겠 텐데,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점이죠. 중요한 요 고점, 이런데, 요 고점, 가장 중요한 건 요 고점 107K에 대한 고점, 이런 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둘 셋까지 하고 무너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위험적인 관점이. 사실 나는 매매적인 계획에서는요, 여기 한 번은 조정받았죠. 조정받았던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개인적인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103.5K 정도 돼요. 103,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가격 맞이 이하로 빠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숏 해칭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제 아래 요 이제 포지션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저점에서 잡았던 요 포지션도 있잖아요. 요 포지션도 이제 저점에서 잡았던 포지션도 있어가지고 약간 숏 해칭을 좀 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관점에서 바닥을 이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 자리 깨지면 숏해칭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103.5K 정도죠. 103,500달러 이하로 만약에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은 짧은, 아까 숏이 많이 쌓여 있어서 조정은 짧게 나오고 상승은 올라가는 요 관점이에요. 상승 올라가는 관점이 이제 요 관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 플랜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플랜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성공을 해요. 보통 세 번째에서 성공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구라빵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항상 두 번째 상승은 속임수. 그리고 세 번째 조정받고 다음에 기본적인 A, B, C, D, E 다섯 파동이 되죠. 기본적인 다섯 파동 이후에 진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등락폭을 갔다가 조정은 짧은 거죠. 숏 물량에 대한 조정이 짧아서 결국 숏에 대한 청산으로 이어나면서 더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간다면 이게 이제 아마 정말 큰 상승이죠. 2억, 3억, 4억까지 올라가는 큰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요 가격 103.5K OK 정도죠. 요 이하에 대한 이탈이 없다 그러면 조정은 짧게 나오고 올라가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가 깨진다 그래서 뭔가 대응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없고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두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깨지잖아요. 그러면 소량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가서 다시 사는, 약간 이건 약간 리스크 관리죠. 그러니까 내 물량에 대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매매하는 관점으로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이제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103.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굉장히 큰 강세 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7K, 이 107K를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107K만 넘으면 시장은 엄청난 큰 상승장을 앞으로 2, 3개월 동안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악재적인 변수적인 거죠. 변수적인 부분. 우리가 그래도 항상 올라간다라는 기본적인 관점, 지금은 올라간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100K죠. 100K 이하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이죠. 그때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이제 내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만들고 시장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아마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매매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조정을 세게 받는 한이 있어도요. 조정을 세게 받는 한이 있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기본적인 파동을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ABC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조정을 받아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단기적인 반등이 될지 장기적인 반등이 될지는 더 107K를 넘는 관점에서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엔 100K. 그래서 내가 최악의 경우, 내가 이제 진짜 완벽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인되는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100K에 대한 알람이죠. 만약에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 조금은 멀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텔레그램방 누구나 이거 뭐 조건이 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저 말고 이제 백쌤도 같이 이제 분석을 올려가지고 관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수시로 이제 올려줘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리딩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매일 아침 9시에 그냥 매일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이 발생한 거죠. 뭐 거래량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매일 아침 9시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장은 약간 이런 관점에 대한 해석 같은 거를 자동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내가 되는 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건 같은 거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침 9시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나 정도 알고 싶다 그러면 텔레그램 방송 하단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들어오시면, 누구 다 들어올 수 있어서 보시면 도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냈고요. 주말 동안 별일 없이 끝나고 월요일날 또 큰 상장으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성투하세요.